안녕하세요. 자, 기계학습으로 재료의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세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요, 재료 물성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 바로 이 회귀 모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맨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생을 실험실에 바치지 않고도 혁신적인 신소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수많은 실험과 실패,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재료의 조성, 온도, 결정립 크기 같은 입력 변수들, 전부 다 연속적인 값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항복 강도, 경도, 열전도도 같은 출력값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속적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료 물성 예측에서는 이 회귀 분석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회귀 분석이 우리의 예측 엔진이 되어주는 겁니다.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법이죠. 회귀 모델을 일종의 번역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여기 그림 좀 보세요. 재료의 특성, 그러니까 입력 변수 X를 딱 집어넣으면 이 엔진이 윙 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 예측값 Y-를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엔진의 성능은 바로 모델 파라미터인 세타가 결정하고요. 자, 그럼 이 번역 엔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오차를 줄이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평균 제곱 오차, MSE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우리 모델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뭐냐면 실제 값이랑 모델이 예측한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MSE 점수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우리 모델이 정답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 MSE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예측 엔진을 만드는 두 가지 다른 길, 선형 모델과 비선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와,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왼쪽 보세요. 홀패치 관계식처럼 항복 강도가 결정립 크기라는 딱 하나의 주요 변수에 의해 거의 결정되는 경우. 이건 길이 아주 명확한 선형적인 관계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복합 재료의 열전도도는 기공률, 입자 크기, 상구조 같은 여러 변수들이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비선형적인 관계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주요 변수가 결과를 지배할 때 단순 선형 회귀가 당신의 도구입니다. 결정립 크기 D가 항복 강도 시그마 Y를 결정하는 홀 패치 관계식처럼 이렇게 관계가 명확할 때는 선형 회귀가 정말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복잡한 상호작용이 얽혀 있을 때는 서포트 벡터 회귀, SVR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비선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까다로울 때 이런 고급 모델들은 마치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처럼 복잡한 패턴까지 학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냅니다. 자, 그럼 대체 언제 어떤 모델을 써야 할까요? 이 표가 여러분을 위한 족보 같은 겁니다. 보세요. 항복 강도를 예측하고 싶다. 그럼 주요 입력 변수들을 고려해서 선형 회계를 고를 수 있겠죠. 하지만 열전도도처럼 복잡한 비선형성이 보일 것 같다? 그러면 SVR이나 랜덤 포레스트가 더 낫겠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모델을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성공적인 예측으로 가는 아주 믿음직한 로드맵이 있거든요. 바로 이 7단계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처음 4단계는 진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에요. 먼저 데이터를 모으고 뭘 예측할 건지, 그러니까 특징, 피처를 정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3번째 단계, 바로 데이터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를 훈련용이랑 시험용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건 마치 시험 공부할 때 연신 문제만 풀다가 실제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는 거랑 같아요. 우리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시험지를 미리 빼놓는 거죠. 이게 진짜 필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에 딱 맞는 모델을 고르는 거고요. 이제 남은 3단계입니다. 고른 모델을 훈련용 데이터로 열심히 학습시키고 6번째 단계에서 그 성능을 평가합니다. 바로 이 성능 평가 단계에서 우리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지 객관적인 점수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해석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성능평가 지표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 R제곱 점수, R 스퀘어 스코어입니다. 아까 MSE가 오차의 크기를 나타냈다면 R제곱은 우리 모델이 데이터의 변화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어요. 1에 가까울수록 와, 이 모델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회귀는 물성 예측을 위한 강력한 엔진이라는 거. 둘째, 문제의 복잡성을 보고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모델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거. 셋째, 이 7단계 파이프라인만 따라가면 누구나 체계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결과를 믿으려면 반드시 모델 성능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손에는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이 들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측해보고 싶은 재료의 물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보세요.